안녕하십니까. 저는 신한대학교 치기공학과 2학년 이민호입니다. 오늘은 자신의 수학 분석을 통한 미래 설계 영상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는 항상 미래에 대한 고민이 많고 걱정이 많아서 아까 방금 전에도 부모님과 상담을 항상 했었는데 이제 그럴 때마다 부모님이 항상 잘하고 있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응원을 많이 해주셔서 항상 부모님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간단한 저의 프로필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저의 자신의 간단한 프로필인데요. 일단 이름은 이민우입니다. 그리고 혈액형은 O형인데 약간 조금 소심한 O형입니다. 그리고 키는 178이고 몸무게는 80kg입니다. 그리고 현재 살고 있는 곳은 경기도 의정부시 금호동에 살고 있는데요. 다음 주에 밀락동으로 이사 갑니다. 생년월일은 1996년 10월 31일입니다. 그리고 저희 가족 관계는 아버지, 어머니, 형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회사를 다니시다가 지금 이제 잠시 쉬고 계시고 어머니는 이제 계속 일을 하고 계시고 저희 형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부를 조금 괜찮게 잘 해서 현재 신소재공학 그리고 화학공학 쪽 박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형과는 어렸을 때는 좀 많이 싸웠는데 지금은 친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취미는 음악 감상 및 악기 연주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음악 감상하는 걸 굉장히 음악 분야에 감상하는 걸 되게 좋아해서 지금도 항상 잠깐 10분 거리를 나가도 꼭 음악을 들으면서 나가고요. 그리고 악기 연주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제 초등학교 때부터 기타를 치기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 제가 통기타, 일렉기타, 베이스 기타, 드럼, 젬베, 카주, 신디사이저, 피아노 제가 방금 말한 악기들을 모두 다룰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중고등학교 때 이제 5년 동안 밴드부를 했었고 중학교 때는 이제 밴드부 제가 리더여서 여러 가지 연습도 많이 했었고 고등학교 때는 축제 그리고 의정부에서 여는 대회, 교내 대회, 교회 대회 이런 것들도 많이 나가서 수상한 기억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것은 여행 다니기인데요. 저는 이제 작년에만 이제 해외여행 같은 경우에도 한 6군데 정도 다녀왔습니다. 이제 제가 여행 갔다 온 것을 인스타그램에 기록해 놓은 것인데, 자, 이렇게. 제가 작년에는 여행을 좀 많이 다니면서, 즐겁게 살고, 이제 학교에 다시 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항상 시간이 되면 여행 가는 것을 좋아하고, 사실 책도 별로 안 좋아하는데 여행 서적 같은 거는 제가 그래도 조금 읽으면서 여행에 대해서 흥미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의정부 첨보중학교를 졸업했고 고등학교는 의정부 효자고등학교를 졸업해서 지금 신한대학교에 입학했습니다. 그 다음 제가 처음에 이제 앞에서 말씀드릴 때 수학 분석을 통한 나의 꿈과 비전, 설계 영상을 발표하겠습니다 라고 했었는데요. 이제 그때 이제 수아시란 무엇인가 제가 여기 적어놨는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수아시란 이제 저도 이게 뭔지 잘 몰랐고 이제 발표를 해야 돼서 간단하게 저도 잘 몰랐던 분야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알아봐서 정리해서 적어온 건데 이제 내부 환경과 외부 환경을 분석하여 강점과 약점 그리고 기회와 위협 요인을 규정하고 이를 토대로 경영 전략을 수립하는 기법 이렇게 이제 사전에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수아시라는 게 약자인데 밑에 보시면 S가 강점, strength, 그리고 W 약점, 그리고 O가 기회, T가 위협 이런 식으로 해서 S, W, O, T
이렇게 각각 약자로 나타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토대로 보통 성향을 많이 분석을 한다고 해서 이제 이게 되게 유명한 검사 방법인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제가 강점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의 강점, 스트렝스에서 제가 간단하게 적어봤습니다. 먼저 저는 긍정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어렸을 때부터 주변에서 많이 들었고 제가 생각할 때도 부정적인 성향보다는 약간 긍정적인 성향이 조금 더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일단 적어봤습니다. 그리고 인상이 좋다, 잘 웃는다 라고 적어놨는데 이것도 이제 제 생각도 제 생각인데 주변에서 잘 웃는다 그리고 인상이 좋다라는 소리를 많이 들어서 한번 적어봤습니다. 2학년 때 이제 치기공학과에 복학해서 신종우 교수님 수업을 들을 때도 신종우 교수님께서 인상이 좋다, 잘 웃는다 라고 말씀을 해주신 기억이 있어서 한번 적어봤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밥을 맛있게 잘 먹는다 라고 적어놨는데 저는 편식을 안 합니다. 제가 못 먹는 음식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또 제가 많이 먹기 때문에 밥을 맛있게 뭘 줘도 맛있게 잘 먹을 수 있는 게 이제 제 장점인 것 같습니다. 저는 먹는 양에 비해서 살은 많이 안 찌는 편이어서 밥을 많이 먹어도 그렇게 살은 안 찌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든 노력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저는 중학교 때부터 아르바이트를 시작해서 진짜 다양한 분야의 일들을 많이 했었는데 공장에서도 일을 했고 뭐 음식점에서 서빙도 했고 오토바이로 배달도 많이 했었고 그리고 뭐 아무튼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일을 미용실에서 아르바이트도 했었고요. 제가 다 기억은 나지 않는데 살면서 여러 가지 아르바이트와 일들을 많이 병행해 왔습니다. 근데 이제 각각 짧은 분야지만 일을 할 때마다 제가 노력을 많이 해서 이제 모나지 않게 일을 했었던 기억이 났고 뭐 최근에 썰매장, 스키장 알바부터 뭐 편의점 알바 할 때에도 제가 칭찬을 많이 받고 일을 하면서 저도 즐거움을 느끼면서 하니까 일이 잘 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음악 분야에 소질이 있다 되어 있는데요. 일단 이 경우에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기타를 치면서 자연스럽게 음악에 접근을 하다 보니까 이제 또래 친구들에 비해서 음악 감각이 조금 더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저희 부모님께서 어렸을 때 음악 선생님을 하셔가지고 제가 아주 어렸을 때부터 음악과 이제 좀 친숙하게 자라왔기 때문에 저는 이제 중학교 음악 시험, 고등학교 음악 시험 같은 경우에도 거의 만점을 받았고요. 그리고 사실 중학교 때는 예술고등학교에 진학을 하려고 또 생각을 했었으나 가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운동을 좋아하고 건강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저는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동네 친구들과 같이 매주 풋살을 차고 있습니다. 제가 뭐 크게 아프거나 뭐 많이 바쁘지 않은 이상은 일주일에 한 번은 꼭 축구를 하려고 이제 하고 있고 그리고 주말에도 되면 되는 대로 이제 요새는 헬스를 나가서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운동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어렸을 때부터 수영을 했어가지고 제가 사실 7살 때 장래 희망이 수영 선수였습니다. 근데 이제 8살 때 사고가 나가지고 제가 수술을 하는 바람에 수영 선수가 되지는 못했는데 그래도 제가 어렸을 때부터 수영을 해와서 최근까지 수영을 했기 때문에 운동 분야에서는 되게 다양하게 해본 것 같고 그리고 제가 그래서 운동을 좀 좋아하고 아직까지는 좀 건강한 편인 것 같습니다. 아까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먹는 양이 되게 많은데 그에 비해서 뭐 살도 많이 안 찐 편인 것 같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말을 잘한다 라고 적어놨는데 제가 막 뭐 아나운서처럼 말을 유창하게 잘하진 않지만 그래도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제가 말을 못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말을 잘한다 라고 강점에도 적어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군필이라 되어 있는데
이거는 제가 예전부터 느꼈던 건데, 사실 학교에 복학할 때도, 어, 이제 군대만 갔다 오면은 어쨌든 남자는 군대를 가야 되기 때문에 군대만 갔다 오면 뭐 쉬지 않고 열심히 공부해서 더 성공할 수 있지 않나. 근데 그 공백 기간이 있게 되면은 굉장히 이제 또 까먹고 머리가 잠깐 식었다가 오기 때문에 이제 그것 때문에 많이 힘들어 하는데, 보통 저는 이제 끝났으니까 열심히 해서 잘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자, 다음은 방금 전에는 이제 강점이었는데요. 이번에는 나의 약점에 대해서 한번 적어봤습니다. 일단 제일 처음, 저는 좀 눈치를 많이 본다 되어 있는데, 저는 일단 이게 언제부턴지 모르겠는데 눈치를 많이 본다는 소리를 좀 들었던 것 같고, 제 스스로 생각했을 때도 조금 매사에 눈치를 보면서 좀 살아가는 편입니다. 이제 친구들과 약속이 있어도 친구들이 이제 오라고 하면 쉽게 약간 거절하지 못하고 고민하고 눈치를 보다가 보통 결국엔 가는 약간 그런 스타일입니다. 그리고 이건 아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제 스스로 확신이 없습니다. 저는 약간 스스로 뭔가를 할 때 확신을 가지고 시작하진 않는 것 같습니다. 약간 결과에 대해서 물음표를 가지고 시작을 하게 되니까 항상 약간 노력은 하지만 결과에 대한 확신은 없는 그런 스타일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쓸데없는 걱정이 많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약간 아까 두 번째 거 확신이 없다랑 약간 연관된 말인데, 일을 할 때 사실 쓸데없는 걱정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왁스업을 예시로 들자면, 제가 왁스업을 할 때도 아직 시작하는 단계인데 왁스업을 잘 못해서 다시 해야 되는 상황이 오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을 먼저 보통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보통 열심히 해가지고 더 잘해야지 라는 생각이 들어야 되는데, 저는 항상 걱정이 먼저 앞서서 잘 못하면 어떡하지? 이걸 혹은 다시 해야 되면 어떡하지? 이런 상황을 먼저 약간 생각을 하는 그런 걱정이 많은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집중력이 부족하다 되어 있습니다. 저는 사실 제가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좋아하는 분야에는 굉장히 집중을 잘하는 편인데, 그 외 분야에는 굉장히 집중을 잘 못합니다. 책 읽는 거를 예시로 들자면, 저는 보통 책을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행서적 같은 경우, 제가 여행을 좋아해서 여행서적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 번 읽으면 정말 끝까지 흥미를 가지고 빨리 읽는 편인데, 뭐, 뭐 공부라든지 아니면 무슨 어떤 문학책 이런 걸 이제 제가 읽게 되면은 금방 한 5분 만에 금방 흥미를 잃고 책에 집중을 못하고 다른 일로 넘어가는 그런 편입니다. 그래서 제가 책은 보통 많이 안 읽는데 이제 읽으려고 노력해야 되는데, 제가 보통 책은 잘 못 읽습니다. 그래서 공부 같은 경우에도 제가 좋아하는 분야는 공부라고 생각이 안 들고 진짜 재미있게 공부에 몰입해서 잘 하는데, 이제 그 외의 분야 같은 경우에는 너무 형식상 공부를 한다고 생각이 들어서 공부를 막상 해도 집중을 잘 못하고, 그래서 결과가 좋지 않은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돈 관리를 잘 못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제 아르바이트를 어렸을 때부터 많이 했다고 했는데, 제가 그만큼 이제 어쨌든 저는 스스로 돈을 벌어서 쓰고 있는데, 저는 항상 돈을 벌면 저축을 많이 안 하고 그냥 그대로 많이 다 써버리는 스타일이어서 이게 정말 저의 안 좋은 습관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제가 돈을 잘 모아서 열심히 저축을 했으면 이제 조금 더 나은 결과가 있었을 것 같은데, 항상 그때그때 노는데 다 써버려가지고 제가 돈을 잘 모으는 습관이 아직까지도 없습니다. 근데 이제 미래에도 돈을 벌게 되면 혹시 이런 안 좋은 습관이 계속 지속되지 않을까라는 약간 걱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운이 없다 적었는데, 저는 일단 운이 없는 편입니다.
뽑기를 해도 사실 운이 없고, 예시를 들어서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있는데 어쨌든 제가 운이 많이 없습니다. 뭐 그냥 단순하게 내기 가위바위보 정도를 해도 전 사실 가위바위보도 잘 못해서 많이 지는 편이고, 길을 가다가 꼭 한 명이 재수 없다 이런 상황이 나온다면 그게 보통 저한테 돌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이게 조금 속상한 일이긴 한데 어쨌든 저는 운이 많이 없는 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디지털보다 아날로그를 선호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이 이제 교수님이 항상 말씀하셨던 것처럼 신조호 교수님의 수업을 듣다 보면 이제 아날로그 시대가 아니라 어쨌든 4차 산업혁명을 통한 디지털을 넘어서 정말 이제 AI 뭐 이런 되게 빨리빨리 발전하는 세상에 있는데, 저는 사실 컴퓨터나 핸드폰으로 뭘 예를 들어서 치기보다 공책에 연필로 직접 제가 정리를 해서 쓰는 게 아직까지 좀 더 편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뭐 장점이 될 수도 있긴 한데 어쨌든 세상이 바뀌는 거에 제가 맞춰서 저도 같이 변해가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아직까지 조금 익숙했던 분야에 자꾸 머무르려고 하는 습관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방금 앞에서 강점, 약점에 대해 얘기했는데 이번엔 나에게 찾아온 기회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이제 이과였는데 수학과 과학 성적은 굉장히 괜찮았고, 국어, 영어 같은 사회 같은 분야에서는 조금 학업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수학, 과학을 통해서 정시로 조금 더 공부를 해서 이제 다른 대학교에 이제 더 좋은 대학교로 진학을 시도를 했었는데, 제가 그때 성적이 잘 나오지 않아서 어떻게 하다가 치기공학과라는 걸 알게 돼서 이제 집도 가깝고 치기공학과 괜찮은 것 같다 흥미를 가지고, 사실 그렇게 깊게 알고 들어온 것은 아닙니다. 근데 그런 우연찮은 기회를 통해서 지금 치기공학과에 들어왔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나에게 찾아온 기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처음에 제가 뭐 고등학교 때부터 치기공사의 꿈을 가지고 그것을 통해서 노력하여서 들어온 사람들도 많겠지만, 저는 이제 그런 케이스는 아니고 이제 고등학교 때 대학에 가게 되면서 그러면서 이제 치기공학과에 대해 알게 되고, 그렇게 되면서 이제 그러면 치기공사라는 꿈을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고, 나와 맞는지 적합한지를 생각하면서 이제 들어온 케이스이기 때문에 사실 저는 확신이 없었고 처음에는 잘 몰랐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몰랐지만 이게 저에게 찾아온 기회 중 어떻게 보면 인생의 가장 큰 기회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리고 신한대학교에 입학해서 제가 1년 하고 어쨌든 휴학한 뒤에 다시 지금 복학을 하게 됐는데, 학교를 뭐 쉬는 사이에 제가 학교를 그만두지 않고 다시 열심히 와서 공부를 하려고 마음 먹었다는 것 자체도 저에게 지금 찾아온 기회를 제가 잘 잡고 이 기회를 통해서 제 꿈을 이루려고 노력하고 있는 저의 모습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은 위협입니다. 치기공학과를 졸업한 후 스스로 진로에 대한 고민, 학교에서 부진하고 남들에게 뒤처지는 상황 속 잘 해낼 수 있을까라는 걱정과 불안감. 제가 이렇게 적은 이유는 사실 제가 지금 이제 학교에 온 지 약 한 달 정도 됐는데, 항상 이제 치기공학과를 졸업한 후에 내가 이걸 잘 해낼 수 있을까라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민과 걱정이 조금 많은 편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특별히 뭐 남들에 비해서 손재주가 있는 편도 아니고 어찌 보면은 뭐 뛰어난 실력을 가지고 이 학교에 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항상 수업을 따라갈 때도 제가 어려움을 느낄 때도 분명히 있고 뒤처질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이제 학교에서 다른 아이들, 잘하는 아이들을 보는데 나만 조금 뒤처지는 느낌이 들 때 항상 저는 걱정과 불안감을 가지고 그렇게 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걱정과 불안감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겨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고,
어쨌든 저는 이 정도로 저에게 찾아온 위협은 이 정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나의 강점, 약점, 그리고 기회, 위기 이렇게 알아봤는데요. 다음은 나의 미래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미래의 내 모습에 대해서 제가 생각을 했을 때 크게 두 가지 분야로 나눠봤는데요. 첫 번째는 노력해야 할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제가 약점으로 적었던 것을 어떻게 강점으로 바꿀 것인가, 이렇게 두 가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일단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노력해야 될 것은 가장 기본적인 것이지만 어쨌든 가장 중요한 것인 수업 참여입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이제 여러 가지 이론 그리고 실습 수업들이 많은데 제가 여기에 일단 가장 기본적이지만 충실해서 잘 참여하고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을 가지고 참여를 해야 제가 나중에 더 나은 결과를 얻을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수업 시간에 졸거나 아니면 실습 시간에 흥미를 느끼지 못하고 금방 포기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제 더 나은 미래를 보장할 수 없다고 제가 생각이 들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이지만 수업에 열심히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언어 공부는 필수, 그리고 미디어 학습 필요. 제가 이렇게 적어 놓는데 이렇게 적어 놓은 이유는 지금 이제 어쨌든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이제 항상 신종우 교수님 수업을 들으면서 느꼈던 것처럼 요즘은 기본적으로 언어 공부가 필수인 것 같습니다. 사실 어디를 나가도 영어가 필요하고요. 제가 아까 드렸듯이 저는 여행을 가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어느 나라에 가도 사실 영어가 되지 않으면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뭐 특별한 나라가 아닌 이상은 어쨌든 공항 같은 경우에서는 한국어를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스스로 영어 공부를 한다든지 뭐 그렇게 해서 간단한 영어 정도로 회화가 어느 정도는 돼야 이제 공항 뭐 아니면 버스, 택시, 호텔 이런 데를 다 가도 어쨌든 간단한 소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언어 공부는 사람이 살아가면서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디어 학습이라는 것은 요즘에는 이제 저도 지금 이 방송이라는 것을 태어나서 처음 해봤는데 쉽지 않습니다. 준비하는 과정도 되게 처음 해보면 굉장히 어려움을 느끼기 쉽고 그 다음에 이제 안 해본 사람들이 접하기에는 굉장히 조금 벽을 느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이제 앞으로 사회에는 이제 이런 미디어 학습에 대해서 학습뿐만 아니라 이런 미디어 같은 것들에 굉장히 자기가 익숙해지고 적응이 되어야 앞으로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튜브 같은 경우에도 저는 원래 이제 보는 거는 많이 제가 시청은 많이 했지만 제가 직접 뭐 영상을 올리거나 아니면 거기에 글을 남긴다던가 이런 것들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이제 이번에 제가 학교에 복학하게 되면서 새로운 시도를 한 것 같아서 되게 한번 해보니까 재미도 약간 있는 것 같고 이런 방송도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이제 어떻게 하는지 몰랐다가 해보니까 다음에 하면 뭔가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다는 느낌도 많이 받았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어떻게 제가 약점을 강점으로 바꿀 것인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적어봤는데요. 이제 문제는 자신감을 키울 것, 제가 자신감을 키울 것, 여러 가지 일을 할 때 스스로의 확신이 없음, 거기에서 오는 불안감 때문에 자신감을 잃게 되어 생각이 많아지게 됨, 이렇게 적었습니다. 저는 항상 어떻게 보면 자신감이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일을 할 때 제가 확신을 가지고 나는 무조건 할 수 있다 라는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시작을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데 저는 그런 분야에서 자신감이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어떤 일을 할 때 걱정을 가지고 시작하니까 사실 결과에 대한 확신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을 하는 과정에서도 계속 걱정하고 그리고 불안함을 가지고 이제 일을 하게 되니까 어쨌든 결과가 뭐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지만 보통 과정은 그렇게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어떤 일을 할 때도 제 스스로 자신감을 키우고 조금 확신을 가지고 이제 도전을 해서 좋은 결과를 얻어낼 수 있도록 하는 게
이제 저한테 꼭 필요한 점인 것 같습니다. 아까 많은 약점들을 이제 강점으로 바꾸게 된다면 제가 아무래도 더 나은 이제 결과를 얻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저의 목표와 다짐입니다. 이제 제가 적은 거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뒤처지지 않는 인재, 그리고 세상에 필요로 하는 사람 이렇게 적었는데요. 저는 사실 어렸을 때부터 막 돈에 대해서 크게 막 욕심을 가지진 않습니다. 저는 월급 정도만 받아도 충분히 먹고 살만 하고 주변에 워낙 어려운 사람들을 많이 봤기 때문에 막 백만장자가 돼서 혼자 잘 먹고 잘 살자 이런 생각보다는 어쨌든 제가 조금이라도 돈을 더 벌어서 그 여유가 생기면 그걸 남들에게 베풀 수 있고 나눌 수 있지 않나 라고 항상 생각을 해왔습니다. 총이치 같은 경우에도 제가 총이치 과목을 배우면서 가장 크게 느꼈던 것이 돈을 벌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노인분들에게 봉사와 행복과 만족을 준다라고 했을 때 저는 그게 그냥 지나가는 말일 수 있지만 굉장히 크게 와닿았습니다. 제가 그 첫 주차에 노인정에 가서 인터뷰를 할 때도 이제 할머니들 두 분을 만나 뵙고 인터뷰를 하고 이제 제가 틀니에 대해서 여쭤보고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고 왔는데 그 할머니들이 그 틀니를 받고 이제 끼셔서 생활이 불편하던 게 나아지셨을 때 굉장히 만족을 느낀다고 하시는 말에서 약간 그렇게 제 기술을 통해서 어떤 사람에게 행복이 되고 그렇게 불편했던 점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이 이제 적용이 된다면 제가 좀 더 노력해야 돼서 그런 부분으로 나아가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쨌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금은 빠르게 시대가 변하고 있기 때문에 미디어와 이런 디지털 같은 것들은 충분히 이제 제가 적응을 해서 열심히 공부를 또 해서 그렇게 적응을 잘 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나중에 세상에 제가 필요한 사람이 되어서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제가 살고 싶은 삶을 만족하게 이렇게 살 수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되게 정리가 안 되고 많이 생각한 것보다 많이 횡설수설을 하면서 했는데 어쨌든 이제 간단하게 제 프로필과 이제 스왓 분석을 통한 나의 강점, 약점, 그리고 기회, 그리고 나에게 찾아온 위기, 그리고 제 미래, 그리고 마지막 목표와 다짐까지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를 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처음에 적을 때는 생각도 굉장히 많고 제가 말을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이제 적어놓고 발표를 하려니까 굉장히 횡설수설하고 많이 어영부영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준비한 것은 어쨌든 여기까지고요. 발표를 잘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앞으로도 더 열심히 노력하고 여러 가지 분야에 최선을 다해서 조금 더 나아질 수 있는 제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